안녕하세요. 듣고 보는 롤, 듣보롤입니다. 여러분도 와일드 리프트를 잘 즐기고 계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프로 리그인 WCK도 시작하였는데요. WCK, 와일드 리프트 프로 대회를 보기에 앞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와일드 리프트를 통해 처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접하신 분들은 WCK에서 해설 중에 나오는 다양한 용어들의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AOS 게임 장르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사용하는 게임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AOS 게임 용어. 캐릭. 본래 AOS 게임에서는 명사로 쓰여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일컬었으나 롤에선 동사로 쓰여 게임을 승리로 이끌다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유래의 후반 성장 포텐셜이 좋아 후반 싸움에서 캐리하기 쉬운 챔피언을 캐리형 챔피언이라 부른다. 반대로 상대의 캐리를 막기 쉬운 챔피언을 안티캐리라고 부르며 비슷한 개념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는 캐릭터를 유통기한 챔피언이라고도 한다. 피해 유형. AD와 AP. AD란 Attack Damage의 줄임말로 물리공격을 뜻하며 AP란 Ability Power의 줄임말로 마법공격을 뜻한다. 모든 챔피언의 평타는 AD이고 흔히 마법사로 분류되는 챔피언의 스킬은 AP이다. CS. 챔피언을 제외한 협곡의 모든 개체들을 처치한 횟수. 미니언은 1. 정글 몬스터들은 난이도에 따라 다르다. 중립 몬스터나 미니언을 크립이라고 부르는 도타에서 파생된 용어로 롤에서도 이 용어는 MS로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CS로 사용된다. 탈주 잠수. 휴대폰에서 손을 뗀다. 즉, 잠수나 더 심하면 탈주까지 포괄하는 의미. 북미에서 넘어온 용어로 주로 XXXOR AFP란 용법으로 쓰인다. 한마디로 특정 포지션을 안 시켜줄 경우 잠수를 탈 것이라고 협박하는 말. 리포 신고. 게임에서 욕설, 트롤링 등 부정행위를 한 유저를 게임이 끝난 후 신고하는 것이다. 리폰 먹인다라고 한다. 갱킹 로밍. 본래 AOS 게임에서는 라인전 기습은 갱킹, 맵을 방랑하는 것을 로밍이라 하지만 롤에선 정글러의 라인 개입만을 갱킹, 라이너의 다른 라인 개입은 로밍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레인. 크리처들이 다니는 길은 본래 레인, 그걸 관리하는 포지션은 레이너라고 불렀으나 한국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인, 라이너라고 부른다. 레인이라는 영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인 듯. 그리고 라인은 상중 하단 총 3개가 있으며 거기에서는 라이너는 탑솔로, 미드, 바텀 듀오라고 부른다. 미드 솔로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스노우볼링. AOS 게임은 한 번에 승부가 나지 않고 여러 요인을 거쳐 적 진영 점거가 최종 목표이다. 당연히 이 과정이 있고 전 단계를 성공적으로 해내면 다음 단계가 쉽다. 이를 눈뭉치를 굴려서 점점 커지게 하는 것에 비유한 것. 초반에 얻은 이득으로 상대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내고 결국은 후반을 압도하는 것이다. 핵, 헬퍼. 게임 핵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헬퍼, 외국에서는 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불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라이엇 게임즈가 핵감지 프로그램 데마시아를 도입하고 강경한 정책을 내비치면서 이후 사장되었다. 데마시아 우회 헬퍼가 꾸준히 나오는 듯 하지만 라이엇이 잘 처리하겠지? 어뷰징. 남용, 악용, 학대, 욕설 등을 뜻하는 단어인 어뷰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주로 온라인 게임에서 버그,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 타인 계정 도용, 다중 계정 접속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승부 조작도 어뷰징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피드, 피딩. 먹인다는 의미 그대로다. 상대에게 키를. 한국에선 똥 싸다, 키우다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적에게 넘어가는 버프까지 있다면 헛납이라고도 부른다. 역할군 관련 용어. 탱커. 라이엇 공식 역할군에서 탱커와 전사가 이 역할군에 속한다. 스킬이 근접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거리 전투 능력은 제한적이다. 아이템 빌드에 따라 근딜이 될 수도 있고 퓨어 탱커가 될 수도 있다. 퓨어 탱커와 딜탱, 근접 딜러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퓨어 탱커. 스킬이 상대 체력에 비례하는 피해를 주거나 체력, 추가 방어력, 추가 마법 저항력 개수가 있어서 딜템을 가지 않고 탱템만 가도 어느 정도 딜이 나온다. 적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광역하드 CC기를 보유했다. 자체 회복기나 실드 등의 우수한 보호기를 가진다. 딜탱, 브루저. 명칭 그대로 딜도 되고 탱도 되는 챔피언. 보호막이나 하드 CC기 대신 공격적인 스킬셋만을 보유하고 대신
능력치만 탱커 못지않게 뛰어나거나 흡혈같이 공격을 해야 탱킹이 따라오는 스킬셋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통 딜템을 반드시 한두 개 올리고 탱템을 따라 올리게 된다. 탱템만 가면 딜이 덜 나오며 딜템만 가면 진입하자마자 순식간에 녹아버린다. AP 딜탱. 보통 오래 싸우며 딜을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요소는 기본 공격인지라 AD 딜탱보다 희소한 개념이다. 보통 주문 흡혈이 되거나 보호막을 만드는 스킬을 갖고 있다. 그 외에는 주로 주는 피해의 종류가 마법 피해일 뿐이지 딜탱과 같다. 딜러, 라이엇 공식 역할군에서 원거리 딜러, 암살자, 마법사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일부 전사 챔피언들도 종종 이쪽에 속한다. 대체로 역할군이 잘 나뉘어져 있는 편이다. 암살자, 뛰어난 기동성과 스킬 연계를 이용해 한 대상을 순간적으로 기습해 높은 피해를 주어 제거하는 역할로 전사와의 차이는 맞으면서 버티느냐, 피하거나 맞기 전에 죽여버리느냐의 차이. 스킬이 은신이나 순간이동, 무적 등의 뛰어난 유틸기인지라 아예 적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막아내고 버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AD 캐스터, AD 챔피언 중 기본 공격이 아닌 스킬로 적에게 피해를 주는 챔피언을 지칭한다. 정확히 말하면 스킬 데미지 위주의 전사와 암살자, 스킬형 원거리 챔피언 모두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상술한 암살자나 딜탱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챔피언을 설명할 때 쓰인다. 굳이 따지자면 역시 암살자에 가깝다. 이들은 거의 딜템만 올리고 탱템은 딜템을 겸하는 딜탱템, 혹은 후반에서야 한 개 올리는 정도이기 때문 공통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진다. 다른 타입의 딜러와 달리 아이템 간의 시너지로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법사, 여느 게임에서처럼 스킬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챔피언들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단, 피해 유형이 마법 피해인 것과 주문력 아이템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외형과 스킬이 마법사 같냐와는 무관하다. 물론 대부분 그렇게 생겼지만 마법 피해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CC기 같은 부가적인 성능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AP 딜탱, AP 암살자, AP 지속 딜러, AP 말파이트식으로 마법 피해를 주는 역할군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스킬 유형에 따라 누커나 포킹챔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원거리에서 AP 스킬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통파 AP 챔피언들을 주로 메이지라고 지칭한다. 누커, 용어 그대로 핵폭탄 같이 강력한 피해를 뽑아내는 챔피언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플레잉을 누킹이라고 한다. 기본 공격은 시스템 특성상 폭딜의 한계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스킬을 쓰는 AP 캐스터로 제한된다. 특성상 암살자 역시 누커로 분류하기도 한다. 굳이 따지자면 암살자는 폭딜을 넣기 위해 접근이 수월한 개념이고 누커는 통상의 암살자들은 불가능한 광역 폭딜, 광역 CC기 등도 전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딜러들 중에서도 특히 단시간 폭딜에 특화된 챔피언에게 붙는 용어 포킹 챔피언, 어원은 AOS 게임 용어인 폭, 어감 때문인지 포크라고 부르기보다는 포킹이라고 부른다. 누킹과 마찬가지로 AD의 경우 여러 제한이 많기 때문에 보통 AP 캐스터 중에서 사거리가 긴 챔피언만을 지칭한다. 물론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방식은 다른 챔피언들의 것도 모두 포킹이라고 부른다. 이 포킹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챔피언만 포킹챔이라 한다. 그러고 보니 연관 챔피언들이 숫자 돌림이 많다. 원거리 딜러, 기본 공격만을 통해 딜을 뽑아내는 챔피언들이다. 기본 공격은 물리 피해이고 소모 자원이 없으며 공격 속도와 치명타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따른다. 그 때문에 게임 후반에는 그 어떤 역할군보다 파괴력과 캐리력이 높다. 원딜 중에서도 딜을 넣는 방식이 갈리는데 평타를 통해 체력 비례 피해를 주는 등 공속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평타 강화 스킬을 가진 DPS형, 스킬보다는 치명타 위주의 아이템으로 강화된 평타를 위주로 딜을 하는 치명타형, 공속에 의존하지 않고 강력한 공격력에 기반한 스킬을 활용하여 딜을 하는 스킬형으로 분류된다. 서포터, 힐러, 버퍼, 디버퍼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서포터가 힐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게임도 많지만 롤에서는 그렇지 않다. 물론 힐에 특화된 서포터들도 존재하지만 보통은 탱커나 마법사 역할군도 겸해 탱포터나 딜포터가 되거나 유틸에 치중한 유틸포 등으로 나뉜다. 탱커형 서포터, 높은 방어 스탯이나 보조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아군의 원거리 딜러 옆에서 적의 공격을 대신 받아내고 저지하며 때로는 이니시에이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역할군.
일반적인 탱커와 마찬가지로 주로 근접 서포터 챔피언을 기용하는 포지션이다. 탱 서폿의 진입에 따라올 수 있는 챔피언, CC기의 연계를 이어줄 수 있는 챔피언 등과 상성이 좋다. 딜러형 서포터, 주로 AP 메이지들이 기용되는 역할군. 메이지 챔피언은 기본적으로 미드에서 주로 기용되는 게 보통이지만 미드 라인전에서 갱킹의 위험 때문에 잘 기용되지 못하는 챔피언들 중 일부 챔피언들이 주로 딜포터로 기용된다. 이들의 주된 공통점은 최소 1개 이상의 CC기, 강력한 2대2 교전력, 유틸형 서포터, 가장 정통적인 스타일의 서포터 역할군. 아군을 강화, 지원하거나 진입하는 적을 저지하는 능력이 뛰어나 원거리 딜러의 생존을 책임지며 딜러의 포텐셜을 끌어올리는 역할군이다. 전략, 전술, 특정 행동 관련 용어. 라인 관련. 유지력, 라인에서 체력이나 마나 등의 자원을 유지하며 전투 가능 상태로 있는 챔피언은 라인 유지력이 좋다고 평가받는다. 파밍, 의미 그대로다. 롤에서는 돈을 벌어 아이템 얻기를 의미한다. 주로 미니언을 잡거나 정글 몹을 잡는 행위로 본다. 더티 파밍, 라이너가 정글 몬스터까지 먹으며 추가로 CS를 챙기는 전략이다. 당연히 먹은 만큼 라이너는 강해지지만 본래 그걸 먹어야 하는 정글러는 성장이 느려진다. 주로 미드의 칼날부리와 양 사이드의 심술 두꺼비, 돌거북이 그 대상이 된다. 오버 파밍, 상대팀 포탑 뒤로 넘어가 미니언을 몸으로 막아 세우면서 파밍하는 전략이다. 상대가 파밍을 위해 강제로 포탑을 끼고 있는 동안 자신은 다른 전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역시나 높은 위험성. 적 진영에 대놓고 혼자 진입하는 전략이니만큼 적의 합류는 빠르고 아군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고로 적 라이너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경우에 한다. 즉, 적 챔피언을 상대로 여러 번 킬을 올리고 잘 성장하여 웨이브 클리어와 피흡이 원활할 경우 오버 파밍을 하게 된다. 예외로 신지드는 초반부터 오버 파밍을 하기도 한다. 딜 교환, 라인전에서 딜을 주고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동 속도가 높을 경우 상대의 논타겟 스킬을 피하기도 수월하고 사거리가 길수록 상대 스킬의 범위 밖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기 수월하다. 라인 푸시, 밀기. 가장 쉽다. 그냥 기본 공격, 스킬 가리지 않고 적 미니언을 죽이면 된다. 물론 상대방이 이 행동을 눈뜨고 그대로 둘 리가 없으므로 효율적으로 빨리 밀려면 상대 마법사 미니언을 먼저 죽이면 되는데 이는 원거리 미니언은 몸이 약하지만 근접 미니언보다 공격력은 2배가량 높아서 그렇다. 이 때문에 아군 미니언 진영이 상대보다 체력과 공격력 면에서 우위에 서게 되어 그대로 밀고 전진하게 되며 심하면 엄청나게 많은 미니언이 모이게 되어 큰 라인이 만들어진다. 큰 라인이 생성되면 그 장점을 이용해 딜 교환, 집 타이밍, 다이브 등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라인 당기기. 와일드 리프트에서는 아군 미니언을 죽일 수가 없으므로 직접 하기는 꽤 어렵고 그냥 최대한 미니언을 공격하지 않고 막타만 먹으며 상대보다 CS 수급을 늦추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한다. 물론 이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보통 본인한테 주도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도 그걸 알고 있다면 밀어주지 않고 막타만 먹어서 라인을 유지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 아예 막타까지 포기하고 경험치만 획득할 수 있는 거리까지 후퇴하는 방식으로 당기기도 한다. 프리징, 라인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미니언들은 끝없이 같은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웨이브가 오면 미니언의 합류 속도 차이로 인해 밀린 라인은 당겨지고 당겨진 라인은 밀리게 된다. 의외로 방법은 간단한데 미니언 합류가 늦는 진영이 보다 유리하게 싸울 수 있도록 마법사 미니언이 한 마리 가량 더 많게끔 유지시키면 된다. 가령 미는 라인이라면 아군 미니언의 합류가 늦어지므로 아군 쪽이 한 마리 더 많게, 당기는 라인이라면 적 미니언의 합류가 늦어지니 적 쪽이 한 마리 더 많게끔 미니언 수를 조정하면 된다. 디나이, 미니언들이 싸우는 곳, 즉 형성된 라인보다 앞에 서서 상대를 위협하며 파밍을 차단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타워 허그, 타워를 끼고 싸우는 것. 애초에 타워의 용도가 방어 용도이니만큼 이 전략은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행동의 후반을 도모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타워 아래에서도 CS를 수급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타워 다이브? 타워 허그를 하는 적을 억지로 잡아내는 방식. 딜러에게 포탑의 공격은 두세 방만으로 죽을 만큼 강한지라 혼자서는 쉽지 않다. 때문에 물몸 챔피언으로는 상대가 스킬 한두 방에 죽을 딸피거나 타워 어그로를 풀 대상 지정 불가 스킬, 타워 딜을 받아낼 실드나 피해량 감소, 또는 무적기를 가지고 있어야 혼자서 해낼 수 있다. 그 외에는 타워에 맞아줄 동안 딜을 해줄 정글러,
타라인 라이너와 같이 해야 한다. 물론 딜도 되고 탱도 되는 탑 브루저 챔피언들은 혼자서도 비교적 쉽게 다이브를 할 수 있다. 전략, 전술, 특정 행동 관련 용어, 정글 관련 정글링, 미니언을 잡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글에 있는 중립 몬스터들을 잡으면서 경험치와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정글링으로 성장하는 정글러는 중립 몬스터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각종 버프를 획득할 수 있는 강타 소환사 주문을 선택한다. 리쉬, 첫 정글링을 할 때 정글러가 빠르게 몬스터를 잡게 해주기 위해 라이너가 그 몬스터를 같이 공격해주는 것. 정글 메타에 따라 리쉬 방법도 꽤나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 첫 시장 몬스터에 따라 레드, 블루, 유령, 작골 등으로 나뉘었고 리쉬 정도에 따라 그냥 리쉬, 미드라이너까지 리쉬를 해주는 트베아쉬, 정말 먹기 쉽게끔 피를 닦아주는 하드 리쉬, 아예 다음 두 번째 정글 몬스터까지 쳐주는 황제 리쉬 등 여러 바리에이션이 있다. 프로 경기에서는 라인 주도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카운터 정글링, 약칭 카정, 상대편 정글 몬스터를 몰래 빼먹거나 적 정글러를 위협하는 것. 상대편 정글러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전술이다. 보통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누누와 윌럼프 같은 챔피언들이 상대 정글 몹을 몰래 빼먹고 도망가는 수비적인 카정. 다른 하나는 신짜오 같은 1대1과 초반 교전이 강력한 챔피언들이 적 정글러를 잡으러 들어가는 공격적인 카정. 그리고 마스터 2, 그레이브즈 등의 정글링이 빠르나 갱킹이 부실한 챔피언들이 상대 정글러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발을 맞춰 반대편 정글의 중립 몬스터를 쓸어가는 반격형 카정이 있다. 커버, 라인전 단계에서 라이너가 체력이 부족하거나 템을 뽑아와야 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잠시 라인을 비워야 하는데 적 챔피언의 푸시력이 좋아서 타워가 걱정될 경우 정글러를 불러서 타워를 지키게 하는 행위. 이때 라인 커버를 맡은 정글러는 라인을 밀지 말고 막타만 깔짝깔짝 먹어가며 라인을 당기는 것을 추천. 다만 양쪽 라이너 모두 부재 중일 경우 자신의 푸시력이 좋다면 얼른 적 타워까지 라인을 밀어버려서 라인 리셋을 할 수 있다. 강타 싸움. 정글 몬스터의 막타를 건 양 정글러 간의 강타 심리전을 일컫는다. 몬스터의 체력이 강타의 고정 피해량에 도달했을 때 빨리 강타를 사용해 막타를 취해야 한다. 바위개부터 드래곤, 내셔 남자까지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타 싸움은 정글러의 중요한 실력 지표로 평가받는다. 추가로 정글 몬스터의 체력을 약간 남겨놓고 대기하는 것은 스탑. 상대가 강타를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딜을 쏟아붓는 것을 버스트라고 한다. 전략 및 플레이 관련 용어. 인베, 인베이드의 줄임말로 침공하다, 쳐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주로 게임 시작 이후 바로 상대 정글 혹은 진영으로 난입하면서 벌어지는 한타를 의미한다. 상대 정글러의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기에 상대 정글러의 첫 스타트 버프 몹을 빼앗거나 상대의 중요 스펠 등을 빼거나 첫 미니언 웨이브의 손실 및 와드 등을 사용하게 만들거나 카운터 정글링을 쉽게 만드는 등의 여러가지 요인들에도 큰 목적이 있다. 스플릿 푸시, 용어 그대로 인원을 분배해 동시에 복수 라인을 압박하는 플레이를 일컫는다. 줄여서 스플릿이라고도 한다. 팀원 넷이 한 라인을 밀고 1대1 능력이 뛰어난 챔피언 한 명만 따로 떨어져 나와 다른 라인을 미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스플릿 푸시이며 스플릿 푸서는 텔레포트 장착이 기본이며 1-3-1이라고 하여 탑 1명, 미드 3명, 봇 1명씩으로 전 라인을 압박하는 스플릿도 대중화되었다. 대회에서도 빠지지 않는 전략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보통 이럴 땐 날개를 펼친다라고 말한다. 이니시에이팅, 팀 파이트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줄여서 이니시 또는 이니시라고 한다. 영어로는 primary engage 라는 표현도 쓴다. 주로 강력한 원거리 스킬이나 돌진기로 적에게 순간적으로 접근해 강력한 CC기를 거는 경우가 많다. 한타 때 제대로 이니시에이팅을 한다면 아군이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니시에이팅에 좋은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을 이니시에이터로 부른다. 카이팅, 일종의 푸서크. 적의 공격은 회피 혹은 닿지 않게 거리를 두며 공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용어는 연의 연주를 당겼다 풀었다 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데에서 유래했다. 특성상 대부분 원거리 챔피언에게만 통용된다. 짜잘짜잘 긴 시간을 두고 딜을 하거나 먼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카이팅이 아니라 포킹이다. 때문에 공격에 제약이 있는 스킬 딜러보다는 기본 공격 딜러, 원딜에게 통용된다.
애초에 사거리 차이가 있는 만큼 원거리 챔피언은 근거리 챔피언보다 능력치가 떨어지게 설계되었고 거리를 주면 위험이 크기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형화된 플레이다. 닷지? 아군의 픽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을 못 잡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챔피언 선택 화면에서 나가버리면서 방을 폭파하는 행위를 뜻한다. 페이스 체크, 와드나 시야 관련 스킬 같은 확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수풀. 보통 부시의 말 그대로 머리를 들이밀고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재수 없을 경우 한두 명이 풀숲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5명에게 다구를 맞고 순식간에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 던지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판단 착오나 멘탈 붕괴로 인한 괴상한 플레이로 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게임을 고의적으로 지게끔 플레이하는 것에 두 가지 상황을 말한다. 후자의 던지기와 트롤링과의 차이라면 던지기는 아군을 괴롭히는 것보단 서둘러 게임을 끝내는 것 자체를 주 목적으로 빠른 패배를 은근히 유도한다는 것.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트롤링보다 어렵기 때문에 리포스로 제재당하는 경우도 적다. 스펠 체크. 보통 가장 변수가 큰 전멸을 체크하며 텔레포트도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를 플레이하며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모두 알고 있었다면 축하드려요. 당신도 고인물. 농담이고요. 이 영상을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용어를 이해하고 게임 플레이는 물론 WCK를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